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구로구 노인복지관 3층 서예교실에는 은은한 먹물 냄새가 퍼져 있었다. 70 넘은 어르신들이 붓을 든 채 화선지 위에 정성스레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정수는 유독 집중력이 깊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곳에 나오기 시작한 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게 2년 전 겨울이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처음 1년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젊은 사람들 사는데 늙은이가 끼어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려 애쓰던 중 동네 슈퍼 주인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권했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집에만 있자니 하루가 사흘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예교실 맞은편 창가 자리에는 박순이가 앉아 있었다. 71살 아직 정정한 편이었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그녀 역시 혼자였다. 남편은 6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오겠소 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이 그렇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각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처럼 쉽게 말을 트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온 무게가 있고 함부로 다가서지 않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는 천천히 붓을 씻었다. 강사 선생님이 오늘 쓴 글씨가 제법 좋아졌다고 칭찬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은행원으로 35년을 일했다. 붓을 잡는 것보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익숙했다. 복지관을 나서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을 비였다. 차갑고 가늘었다.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우산을 펼쳤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정도 걸었다.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 중에 박순이도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채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정수는 잠시 주저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복지관을 다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우산이 없으시네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 제대로 마주본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가 또렷했다. 집에 두고 나왔어요. 아침엔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저랑 같이 쓰시겠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 아닙니까? 순이는 잠깐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무릎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버스만 타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우산을 조금 순이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의 어깨가 젖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순이는 그 배려를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오늘 서예 수업은 어떠셨어요? 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더 어색할 것 같았다. 글쎄요. 저는 손에 힘이 없어서 붓질이 잘 안 돼요. 선생님은요? 저도 아직 서툽니다.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쓰신 글씨 봤는데 획이 힘있더라고요. 순이의 말에 정수는 약간 놀랐다. 자기 글씨를 봤다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버스가 왔다. 둘 다 같은 번호 버스를 탔다. 좌석이 비어 있었지만 정수는 서 있었다.
노약자석에 앉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순이는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았다. 앉으시지 그러세요. 순이가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한 편이니까요. 버스가 출발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심의 저녁 풍경이 흐릿하게 펼쳐졌다. 정수는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아내가 좋아하던 파전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줄 사람도 해줄 이유도 없었다. 3정거장을 지나 순이가 일어섰다. 정수도 함께 내렸다. 자신의 집은 2정거장이 더 남았지만 우산을 빌려준 이상 함께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어머, 여기가 선생님 집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우산 받쳐드릴게요. 그럼 제가 미안하죠. 비 오는데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이의 집은 정류장에서 10분 거리였다. 낡은 3층짜리 빌라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었다.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났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순이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비 안 맞고 왔네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수가 우산을 건네려는데 순이가 손을 내저었다. 우산은 선생님이 쓰고 가세요. 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아니요, 가져가세요. 내일 복지관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는 우산을 받아들고 빌라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 때문에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순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섰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비가 내렸다. 정수는 서예 수업에 갔다. 순이도 나왔다. 그녀는 어제 빌린 우산을 깨끗이 닦아서 가져왔다. 우산 여기 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히 무사히 들어가셨네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옷 많이 젖으셨죠? 아닙니다. 금방 말랐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전날보다는 자연스러웠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복지관을 나섰다. 오늘도 비가 내렸고 자연스럽게 우산을 같이 썼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복지관에 나오셨어요? 3달 정도 됐습니다. 부인은요? 저는 작년 봄부터요. 처음엔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가 프로그램이 있다길래 신청했죠. 무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했다. 자신도 요즘 허리가 자주 쑤셨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아픔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나는 날에도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만났다.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게 됐다. 복지관 식당에서 파는 5,000원짜리 백반이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나았다. 혼자 사세요? 어느 날 순이가 물었다. 정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네. 2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을 6년 전에 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눈빛이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절반을 잃는 일이었다. 힘드셨죠? 정수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1년은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식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텼어요. 손주들도 보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주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바쁜 사람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순이는 정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나이 든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다. 서예 수업이 없는 날에도 복지관 로비에서 만나 차를 마셨다. 복지관 1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커피 한 잔에 1,500원. 비싸지 않은 가격에 괜찮은 맛이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떤지,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직 그럴 만큼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가을날 정수가 제안했다. 날씨도 좋은데 한강 좀 걸으실래요? 순이는 잠시 고민했다. 무릎이 걱정됐지만 날씨가 너무 좋았다. 천천히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부서졌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정수는 순이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순이는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경치가 참 좋네요. 순이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나와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주 왔었는데 남편이랑도 가끔 왔었어요. 자전거 타고. 둘 다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직은 그 상처를 완전히 드러낼 준비가 안 됐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다. 정수는 문득 자신도 저런 때가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너무 오래전 일 같았다. 우리도 저랬었겠죠?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랬겠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저는 22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죠. 저는 26이었습니다. 선 보고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정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순이는 그 감정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대신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강물도 함께 물들었다. 정수는 시계를 봤다. 슬슬 돌아가시죠. 너무 늦으면 춥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좋은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이가 문득 물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문화센터에서 가을 음악회를 한대요.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음악회라.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습니다. 같이 가죠. 순이는 미소 지었다. 정수도 따라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내를 봤다. 아내는 웃고 있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수는 꿈에서 깼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순이도 그날 밤 잠을 잘 잤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일이 생겼다.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에 간다는 것. 작은 일이지만 요즘 같은 삶에서는 큰 의미였다. 화요일이 왔다. 문화센터 음악회는 오후 2시였다. 정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다. 남색 스웨터에 회색 바지. 깔끔하게 면도도 했다. 문화센터 앞에서 순이를 만났다.
그녀도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치마,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 다 거짓말이었다. 정수는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순이도 20분 전부터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음악회는 아마추어 합창단의 공연이었다. 수준이 높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었다. 가을 편지, 가을 아침, 낙엽. 익숙한 곡들이었다. 정수는 옆에 앉은 순이를 힐끗 봤다. 그녀는 무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정수는 다시 무대를 봤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음악회 어떠셨어요? 순이가 물었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거 봤어요. 저도요. 남편하고 같이 자주 다니곤 했었는데. 순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정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다음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생각해보면 갈 곳이 많지 않네요. 천천히 생각하시죠. 급할 것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복지관 사람들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가벼운 주제들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붉은 하늘이 서서히 보라빛으로 변해갔다. 노을이 예쁘네요. 순이가 중얼거렸다. 정수도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그렇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순간을 나누고 있었다.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함께여서 특별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가 말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같이 나가요. 네, 좋아요. 헤어질 시간이 됐다. 순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잠깐의 악수였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부인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돌아온 정수는 거울을 봤다. 이른이 넘은 늙은 남자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아 보였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순이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어 보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분명 기분 좋은 무언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서로를 생각했다. 내일 복지관에서 만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다음 날이 기다려졌다. 계절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만남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정수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어봤다. 아내의 사진이 거기 있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미어졌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리움은 있었지만 고통스럽지 않았다. 여보, 나 괜찮은 사람 만났소.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순이도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제사는 아니었지만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나 요즘 괜찮은 사람 알게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진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다. 순이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다.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 남편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해가 일찍 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것이 사랑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어쩌면 우정일 수도 있고 동질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늦가을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제법 추워졌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뚜렷하게 떨어졌다. 정수는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코트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입으니 품이 조금 헐렁했다. 살이 빠진 탓이었다. 혼자 밥을 먹다 보니 식사량이 줄었다. 복지관 가는 날이었다. 요즘은 서예 수업이 없는 날에도 나갔다. 순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매일 만났다.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날씨가 좋으면 근처를 산책했다. 이날도 순이는 복지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옷을 두껍게 입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둘렀다. 무릎이 안 좋아서 추위에 더 민감했다. 오늘은 정말 춥네요. 순이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오나 봅니다. 벌써 11월이니까요. 시간 참 빠르죠. 얼마 전에 가을이 왔는데.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순이는 유자차를, 정수는 녹차를 마셔왔다. 창밖으로 노인복지관 정원이 보였다. 단풍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나무들이 앙상했다. 이번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야 해요. 정수가 말했다. 손주 생일이에요? 아니요. 그냥 얼굴 보러 오래요. 한 달 넘게 못 봤으니까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딸이 온대요. 명절 준비한다고. 벌써 명절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음 달이면 동지잖아요. 그것도 명절 같은 거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절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이 오면 같이 있고 안 오면 혼자 있죠. 요즘은 자식들도 바쁘니까. 순이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정수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들네가 챙겨주긴 하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있는 날이 더 많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아들 집을 방문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었다. 맛있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정수는 주로 듣기만 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물었다. 응, 괜찮다. 복지관도 다니고. 거기서 친구 많이 사귀셨어요? 글쎄, 한두 명 알게 됐지. 정수는 순이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다. 괜히 자식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됐다. 아직은 뭐라고 설명할 관계도 아니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괜찮아. 병원 정기검진도 받고 있고, 다음 달에 저희가 건강검진 선물할게요. 종합검진으로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거절했다. 버스 타고 가겠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네 집은 따뜻했고 편안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은 아니었다. 거기서는 손님이었다. 사랑받는 손님이지만 결국 손님이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텅 빈 거실이 을씨년스러웠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사니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핸드폰을 봤다. 순이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며칠 전 서로 번호를 교환했다. 혹시 약속 시간이 변경되거나 할 때 연락하려고. 하지만 아직 전화를 건 적은 없었다. 문자도 보낸 적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밤늦게 전화하면 놀랄 것 같았다. 내일 복지관에서 만나면 됐다. 순이도 그날 저녁 딸과 통화를 했다. 영상통화였다. 손주 얼굴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화면에 대고 소리쳤다.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잘 지내지?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잘 지내. 딸이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순이는 거울을 봤다. 정말 그런가? 자신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복지관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그런가 봐. 좋으시네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많이 나다니세요. 그래야지. 통화를 끊고 순이는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우니 남편 생각이 났다. 요즘은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그리웠다. 6년이 지났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정수가 먼저 물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그럭저럭요. 사실 두 사람 다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괜찮은데 어디 나가실래요? 정수가 제안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갈까요? 오래된 사진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옛날 사진도 찍어주고 하더라고요. 재미있겠네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종로로 갔다. 낡은 골목 안쪽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다. 70년 된 곳이라고 했다. 사진관 주인도 70이 넘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네,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요. 구경도 좋죠. 안에 옛날 사진들 전시해 놨으니 보세요. 사진관 안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5, 60년 전 서울 풍경이었다. 남대문, 명동, 종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다. 이때가 참 좋았는데. 선생님도 이 시절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제가 20 몇 살 때였으니까. 순이도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저도 젊었을 때 이 거리를 많이 다녔어요. 데이트도 하고. 남편분하고요? 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봤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같은 풍경을 봤고 같은 공기를 마셨다. 그 공통의 기억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사진관 주인이 제안했다.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봤다. 어떻게 하실래요? 정수가 물었다. 그냥 기념으로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관 주인이 옛날 방식으로 사진을 찍었다. 필름 카메라였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찾으러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조용했다.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뭔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생긴다는 것. 다음 주에 사진 찾으러 같이 갈까요?
정수가 물었다. 네,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며 정수가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생님도요. 순이가 버스에 올라타고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버스가 떠나고 정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사진관에 갔다. 사진이 나와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잘 나왔네요. 순이가 말했다. 정말요? 한 장씩 가지시죠. 사진관 주인이 두 장을 뽑아주었다. 정수와 순이는 각자 한 장씩 받았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아내 사진 옆에 두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순이도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거실 선반에 놓았다. 남편 영정 옆에. 남편이 화낼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았다. 12월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다. 캐럴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수와 순이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쓸쓸한 날이었다.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날이지만 늙은 부모는 항상 뒷전이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세요? 순이가 물었다. 글쎄요. 아들네가 바쁘다고 하던데. 부인은요? 저도 딸이 남편 가족들이랑 있어야 한대요. 그럼 우리끼리 만날까요? 정수의 제안에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죠. 그럼 그렇게 해요. 크리스마스 당일 두 사람은 만났다. 특별한 곳에 가지는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복지관 근처 식당에서 식사했다. 고깃집이었다. 정수가 삼겹살을 구웠다. 제가 구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순이는 상추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맛있네요. 순이가 말했다. 그렇죠? 오랜만에 고기 먹으니까요. 혼자서는 이런 거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귀찮기도 하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추억, 자식들 키울 때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순이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첫눈이에요. 그러네요. 예쁘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서 눈을 바라봤다. 거리의 크리스마스 조명과 하얀 눈이 어우러져 아름다웠다. 걸어갈까요? 정수가 제안했다. 무릎 괜찮으세요?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다. 가끔 순이가 미끄러질 뻔하면 정수가 팔을 잡아주었다.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외롭지 않네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덕분입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눈송이가 머리와 어깨에 쌓였다. 정수는 순이의 어깨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다. 순이는 가만히 있었다. 슬슬 가시죠.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혼자 계세요? 아니, 친구랑 있었어. 다행이다. 엄마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어요. 걱정 마. 엄마 괜찮아. 통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봤다. 정말 괜찮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수도 집에 도착해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오늘 혼자 계셨어요? 저희가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나도 바쁘게 지냈어. 정말요? 다행이다. 응, 걱정하지 마. 정수는 창밖을 봤다. 눈이 그쳤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다. 마음도 맑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었다. 외롭지 않았다. 내일 또 만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따뜻했다. 겨울은 길고 추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왔다. 1년이 저물어갔다. 정수는 이번 연도를 돌아봤다. 많은 일이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다. 그 아픔이 조금은 무뎌졌다. 그리고 순이를 만났다. 순이도 1년을 정리했다. 남편 없이 보낸 6번째 연말이었다. 여전히 그립지만 예전보다는 견딜만했다. 그리고 정수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1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용히 둘만의 시간으로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종각에 갔다.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다. 정수와 순이 같은 노인은 드물었다. 여기 사람 참 많네요. 순이가 말했다. 그러네요. 우리만 늙은이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군중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냥 손을 잡고 싶었다. 종소리가 울렸다.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정수와 순이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수가 말했다. 선생님도요. 건강하세요. 부인도 건강하시고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새해가 시작됐다. 함께 맞이한 새해였다. 앞으로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잃어버릴까 봐서가 아니었다. 그냥 잡고 싶어서였다. 순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생님도요. 헤어지기 직전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뭔가 더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냥 헤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 사이는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겨울은 아직 길었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1월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 많았다. 정수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며칠 복지관에 나가지 못했다. 집에서 약을 먹고 쉬었다. 순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며칠 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는 답장을 보냈다.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얼른 나으셔야 해요. 3일 후 정수는 복지관에 나갔다. 감기는 거의 나았다. 순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니요, 가벼운 감기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그래요? 며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식사는 드셨어요? 대충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되죠. 제대로 드셔야죠. 오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환자가 식사를 제대로 해야죠.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한식당에 갔다. 순이가 미역국 정식을 주문했다. 정수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었다. 많이 드세요. 기운 차려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밥을 먹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다. 밥은 드셨어요? 순이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 간단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밥은 드셨어요? 라는 말. 평범한 인사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산책을 했다. 날씨가 조금 풀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선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순이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가 발에 있었다. 제 옛날 사진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수는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젊은 순이의 모습이 있었다. 20몇 살쯤 되어 보였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에요. 순이가 설명했다.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젊은 순이는 아름다웠다. 눈이 반짝였고 미소가 환했다. 정말 예쁘셨네요. 옛날 일이죠. 다음 페이지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남편과 어린 자녀들. 행복해 보였다. 딸이 5살 때예요. 아들은 3살이었고 자녀가 둘이세요? 네.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정수는 계속 사진을 넘겼다. 순이의 인생이 한 장 한 장 펼쳐졌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나이 들어가는 시절. 선생님 사진도 보여주세요. 순이가 말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제 사진도 가져올게요. 며칠 후 정수도 자신의 사진첩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과거를 나눴다. 정수의 젊은 모습, 아내와의 결혼식,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인이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순이가 말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랬죠. 성격도 좋았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네. 아직도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각자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했다.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둘 다 비슷하네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선생님과 있으면 편해요. 저도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과거를 공유했고 아픔을 나눴다.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됐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폐에 작은 음영이 발견됐다. 의사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정수는 아직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 무서웠다. 결과를 알고 싶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순이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순이와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기침이 났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잦아졌다.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은 줄 알았는데 계속됐다. 기침이 심하시네요. 병원 가보셨어요? 네, 약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 가기가 두려웠다. 약 먹는데도 안 낫네요. 다시 가보세요. 곧 나을 거예요. 정수는 화제를 돌렸다. 순이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2월이 되었다. 설날이 다가왔다. 정수는 아들네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순이는 딸네 집에 가기로 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선생님도요. 명절 후에 봬요. 명절 당일 정수는 아들네 집에서 식사를 했다. 온 가족이 모였다. 며느리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정수는 기침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버지,
기침이 심하시네요. 병원 가보셨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약 먹고 있어. 약 먹는데도 안 낫는데요. 큰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내 집이 편해. 하지만 괜찮다. 나 혼자 잘 지낸다. 명절 식사 후 정수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빈집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웠다. 명절인데 혼자였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순이 생각이 났다. 지금쯤 딸네 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까? 순이도 딸네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딸과 사위가 잘해줬지만 손님 같은 기분이었다. 손주들은 신나게 놀았지만 순이는 끼지 못했다. 세대 차이였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온 빈집. 쓸쓸했다. 정수 생각이 났다. 그도 혼자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명절 저녁에 전화하면 이상할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다. 결국 순이는 문자를 보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방금 집에 왔어요. 정수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저도 집에 있습니다. 내일 복지관에서 봬요. 짧은 문자였지만 두 사람 모두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었다. 내일 만날 사람이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만났다. 명절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부인은요? 저도 비슷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럭저럭이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지나간 하루. 명절이 끝나니까 오히려 편하네요. 순이가 말했다. 저도요. 이제 다시 평소대로 지내면 되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날이 더 좋아요. 맞습니다. 특별한 날은 오히려 외롭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며칠 후 정수의 기침이 더 심해졌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다. 정수는 순이를 만났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는 눈치챘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답했지만 순이는 확신하지 못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정수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암 초기로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는 안 됐고요.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암.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치료하면 괜찮아질까요? 초기니까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정수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복지관 안 나오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걱정되는데. 정수는 순이의 걱정을 느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일 봬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술을 받아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순이에게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은 무슨요? 빨리 수술 받으셔야죠. 아들이 병원 예약을 잡았다. 한 달 후 수술이었다. 정수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순이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사이가 뭔데 이런 걸 말하나?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복지관에서 순이를 만났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는 최대한 밝게 굴었다. 순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요즘 기침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기침은 여전했다. 밤마다 괴로웠다. 다행이에요. 건강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수는 순이를 바라봤다.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혼자 생각했다. 수술 후에 말하자. 다 나은 후에. 그때는 걱정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지금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을, 순이에게 숨기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결국 정수는 결정을 미뤘다. 내일 말하자. 그렇게 매일 다짐했지만 매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순이는 정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물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다. 2월 말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정수와 순이는 복지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침묵이 길었다. 선생님,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수는 순이를 봤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가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폐에 좋지 않은 게 발견됐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초기라고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대요. 언제 수술하세요? 다음 달이요. 순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숨기지 마세요. 저도 선생님이 걱정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꼭요. 네, 그럴 겁니다. 저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날 이후 순이는 정수의 병원 치료에 함께했다. 검사 받으러 갈 때도 상담 받을 때도 항상 곁에 있었다. 정수는 순이의 존재가 큰 힘이 됐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순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수술날이 다가왔다. 정수는 긴장했지만 순이가 손을 잡아줬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순이는 밖에서 기다렸다. 긴 시간이었다. 아들 내외도 함께 기다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정수는 순이를 봤다. 그녀가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순이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순이는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수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아픔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황혼의 사랑이었다. 3월이 왔다.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다. 정수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다. 회복이 순조로웠다. 의사는 곧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순이는 매일 찾아왔다. 아들 내외보다 더 자주 왔다.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정수가 미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마울 것 없어요. 당연한 거죠. 순이의 눈빛은 따뜻했다. 정수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퇴원 날이 왔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며칠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혼자 지낼 수 있다고 했다. 사실은 순이가 매일 들르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제가 매일 와서 식사 챙겨드릴게요. 순이가 제안했다. 그럴 필요까지야. 필요 있어요. 혼자 계시면 제대로 안 드실 거잖아요. 하지만 부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정수는 순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일 보고 싶었다. 순이는 매일 낮에 찾아와 식사를 준비했다. 소박한 음식이었다. 미역국,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정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밥은 드셨어요? 순이가 물으면 정수는 대답했다. 이제 막 먹으려던 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식사 후 순이는 설거지를 했다. 정수는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쉬세요. 미안합니다. 매일 이렇게 해주시니 미안할 것 없어요. 저도 좋아요.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날씨가 참 좋네요. 순이가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봄이 왔나 봐요. 회복하시면 산책하러 나가요. 날씨 좋을 때. 그러고 싶네요. 오래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해요. 조금만 더 쉬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가 곁에 있어서 기다림이 힘들지 않았다. 4월이 되자 정수는 많이 회복됐다. 짧은 산책이 가능해졌다. 순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꽃이 예쁘네요. 순이가 말했다. 정말 그렇네요.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무슨 말씀을.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생각했어요. 다시 봄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잖아요. 우리 함께. 정수는 순이를 봤다. 그녀도 정수를 봤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부인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복지관 다니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정수가 물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긴 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죠.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순이도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아들에게 순이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분이 여자친구세요? 여자친구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지만 아니에요. 좋으세요. 아버지 행복하시면 되죠.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러시길 바라실 거예요. 정수는 안도했다. 아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웠다. 순이도 딸에게 말했다. 딸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셨네요. 축하해요. 고마워. 걱정했는데. 걱정은요?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자식들의 축복을 받고 두 사람은 더 자유로워졌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5월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강물도 함께 붉게 물들었다.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순이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가을이었죠? 맞아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정말 빨라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혼자 봤다면 쓸쓸했을 텐데 함께여서 따뜻했다. 선생님,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네. 우리 앞으로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무서워요. 또 혼자 남겨질까봐.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있어요. 하루하루를.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별이 참 많네요. 순이가 중얼거렸다. 어릴 때는 매일 봤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보니 새롭네요. 저도요. 모든 게 새로워요. 선생님과 함께니까. 정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 희미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집에 가시죠. 너무 늦으면 추워요. 정수가 말했다. 네. 일어서려는데 순이가 비틀거렸다. 무릎이 아픈 모양이었다. 정수가 얼른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정수가 순이를 부축하고 순이는 지팡이를 짚었다. 서로 의지하며 걸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처음 우산을 같이 썼던 그 정류장이었다. 그때 생각이 났다. 여기서 처음 말을 걸었죠. 정수가 말했다. 맞아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순이는 정수를 봤다. 지금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 그래요. 부인이 제게 두 번째 봄을 주셨어요. 두 번째 봄? 네. 아내를 잃고 겨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을 만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정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탑승했다. 나란히 앉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우리 내일도 만나요. 순이가 말했다. 당연하죠. 매일 만나야죠. 앞으로 계속요. 네, 계속요. 버스가 달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순이의 집 앞에 도착했다. 내릴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순이가 물었다. 아침 10시에 복지관에서요. 알겠어요. 내일 봬요. 순이가 일어서려는데 정수가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왜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랑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수가 먼저 손을 놓았다. 순이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봤다. 정수가 손을 흔들었다. 순이도 손을 흔들었다. 집에 들어간 순이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정수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이었지만 미소가 있었다. 사랑한다는 느낌.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였다. 내일 또 만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 숨길 게 없었다. 서로의 아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나눴다. 6월 어느 날 정수가 제안했다.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이요? 네. 강원도 쪽으로. 경치 좋은 데 가서 며칠 쉬어요. 좋아요.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여행을 계획했다. 자식들에게도 말했다. 모두 응원했다. 7월 초 두 사람은 강원도로 떠났다. 작은 펜션을 빌렸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했다.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점심에는 횟집에서 식사했다. 저녁에는 펜션에서 함께 요리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순이가 말했다. 정말 그래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선생님과 함께여서 더 좋아요. 저도요. 해가 지는 시간 두 사람은 펜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바다 위로 노을이 펼쳐졌다. 붉고 주황색이고 보라색이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순이가 중얼거렸다. 사진으로 찍을까요? 사진도 좋지만 마음에 담고 싶어요. 그래요. 마음에 담아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다. 말없이 오랫동안.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다. 8월이 되었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정수는 정기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좋았다. 제발 징후가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순이가 물었다. 완전히 회복됐대요. 이제 정상 생활 가능하다고. 정말요? 다행이다. 순이는 정수를 껴안았다. 정수도 순이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겠네요. 순이가 말했다. 네. 덕분이에요. 부인이 곁에 있어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미래요? 정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같이 살까요? 정식으로. 순이는 놀란 표정이었다. 결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거요. 매일 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부인 딸은요? 딸도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럼 순이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집에서 살지, 어떻게 살림을 합칠지, 자식들과도 상의했다. 모두 축복해줬다. 9월 말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정수의 집으로 순이가 이사 왔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순이가 말했다. 그러게요. 신기해요. 선생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요.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찻잔을 부딪혔다. 작은 소리가 났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옆방에서 순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혼자가 아니었다. 집에 누군가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평화로웠다. 순이도 편히 잠들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가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서 밥을 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순이가 일어났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제가 준비했어요. 순이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밥은 드셨어요? 정수가 물었다. 순이는 웃었다. 이제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간단한 아침 식사였다. 밥, 김치,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맛있어요. 순이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져요.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했다. 정수가 씻고 순이가 닦았다. 자연스러운 협업이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순이가 물었다. 복지관 가려고요. 부인은요? 저도 가려고요. 함께 가요. 그래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손을 잡고 주변 사람들이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고 놀랐다. 두 분이 함께 사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수와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당당했다. 서예 수업에 함께 참여했다. 나란히 앉아 글씨를 썼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이었다.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다. 황혼의 행복이라고 썼다. 순이도 같은 글씨를 썼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다. 두 분 글씨가 참 비슷해졌네요. 마음이 통하시나 봐요.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봤다.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외롭지 않았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공원을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네요. 순이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정말 빨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네, 계속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하나, 둘, 셋. 조용히 떨어지는 낙엽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나 봐요. 정수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낙엽도 우리 인생도. 맞아요. 아름다워요. 정수는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순이는 정수의 어깨에 기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함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이가 물었다. 글쎄요. 부인이 좋아하는 거요. 그럼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함께 만들어요. 두 사람은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간단한 재료들. 무겁지 않았다. 함께 들으니까.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했다. 순이가 김치를 썰고 정수가 고기를 준비했다. 냄비에 넣고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맛있겠다. 정수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찌개가 완성됐다. 밥과 함께 차렸다. 간단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하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나누니까 즐거웠다. 식사 후 함께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안은 평화로웠다.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순이가 말했다. 부인도 쉬세요. 네.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다. 혼자 늙어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옆방에 사람이 있다. 내일 아침에도 볼 사람이. 순이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남편을 잃고 포기했던 것들. 사랑, 설렘, 행복.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다시 느끼고 있다. 70이 넘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편안하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다. 작은 일로. 하지만 금방 풀렸다. 인생이 짧다는 걸 아니까. 화낼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아니까.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렸다. 정수와 순이는 창밖을 봤다. 또 겨울이 왔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안 춥겠어요. 왜요? 함께니까요.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함께니까 따뜻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세상은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요. 순이가 말했다. 당연하죠. 끝까지요.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따뜻했다. 겨울이었지만 봄 같았다. 황혼의 로맨스는 이렇게 계속됐다. 조용히 따뜻하게.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깊었다. 진실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황혼의 사랑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절실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정수와 순이는 앞으로도 함께 살 것이다.
복지관에 가고 산책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헤어질 때 조심히 가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황혼에 찾은 온기였다.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계절은 계속 바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수와 순이는 그 모든 계절을 함께 볼 것이다. 손을 잡고 나란히. 그리고 언젠가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슬플 것이다. 아플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을 것이다.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덮었다. 하얗게 고요하게. 정수와 순이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젊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황혼의 온기는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조용히 따뜻하게 끝까지.